영신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과학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오가민의 가족 찾기 했었죠. 어디 있었어요? 네, 오가미 여기 있었고, 또 오가미 엄마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오가미 동생은요, 여기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가미 누나는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가미 아빠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첫 번째 과제였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오가민의 가족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뭔지 그거를 써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엄마는 누워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고, 누나는 지금 음식 냄새를 맡고 있었고요. 오가민은 바닷물을 먹고 짠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 다음에 동생은 모래성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감각기관은요. 그래서 엄마는 귀, 누나는 코, 그 다음 오가민은 혀, 그 다음 동생은 피부.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감각기관 정리를 해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 감각기관을 사용했을 때의 반응을 세 번째 각각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적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이 반응은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있었다. 그럼 그때의 반응은 뭐겠어요? 공을 다시 쳐낸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까 음악 감상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폰을 고쳐 쓴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누나는 그러면 음식 냄새를 맡았으니까 음식을 사 먹는다, 아니면 냄새를 맡았으니까 먹는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고, 오가미는 짠 바닷물을 먹었으니까 뱉어낸다, 입을 헹궈낸다, 그게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동생은 모래놀이 하고 있으니 모래를 촉감으로 만지고 있으니까 뭐 손을 털어낸다, 아니면 모래를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워밍업, 자극과 반응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입 부분, 옛날에 열려라 참깨 했던 거, 요 부분이 요새는 생체 인식으로 홍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지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서 감각기관, 뭐 눈, 코, 귀, 혀, 피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눈 감각기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눈은 어떤 이제 구조가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눈의 구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소리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들이 나오네요. 지금 야구 선수들이 지금 공을 던지고 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눈을 뜨고, 하나는 한 눈을 가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눈을 평상시와 같이 뜨고 있을 때는 잘 치죠. 매우 잘 치고 있습니다. 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쳐내고 있습니다. 그죠? 던지는 족족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쪽 눈을 가렸을 때 한쪽 어떻게 눈을 되는가 한번 가렸습니다.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죠. 쳐내긴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상해요. 나가네요. 그죠? 왜 그럴까? 자, 두 눈을 뜨고 있어야 자, 그래서 눈이 두 개인 이유를 방향감과 설명을 하고 각도 있습니다. 이런 그죠?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를 알게 되었나요? 자,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번 걷게 되면 일자로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균형을 잃고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지만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입체감, 각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각도, 위치 감각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눈이 두 개인 이유, 그래서 눈이 두 개일 때 소중하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선생님이 감각기관 프린트를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말에 보고 프린트 미리 해놓으라고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또 프린트를 안 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프린트 좀 해놓고 자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각기관으로 하는 자극 그걸 우리가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에다가 체크를 좀 합시다. 자, 시각이란 자 눈을 통해서 물체의 형태, 색깔 등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걸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시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은 뭐라고요? 그렇죠. 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시각 경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눈의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눈의 구조와 기능 중요 표시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그림으로도 그리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각각의 구조의 이름이 뭐며 역할이 뭔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거기 활동지에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입체로 나와 있는데 요걸 나중에 단면으로 잘라서 옆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림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하고 그림을 그려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깥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한번 차례대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제일 바깥쪽 막입니다. 자 제일 바깥쪽 막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공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거기 공막이란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을 봤을 때 흰자위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 눈을 봤을 때 흰자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공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 우리 주먹 한번 쥐어볼까요? 주먹을 쥐어보고 눈 옆에 얼굴 옆에다 이렇게 갖다 대어 보세요. 요게 우리 사람 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눈 뭐 구멍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앞에서 보는 그 눈이 크기가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눈 알이라고 하는 그 눈은 주먹만한 크기로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 눈 주먹만한 크기의 눈에 가장 바깥 막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공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좀 우리 적어 놓도록 합시다. 여기 보라색 부분 있죠? 보라색 부분, 요 공막 안쪽에 요 보라색 부분에다가 하나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여기다가 맥락막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맥락막. 자, 그래서 눈의 막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공막이 있고요. 그 안에 맥락막이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약간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암실 역할을 한다. 빛이 다른 부분, 즉 앞쪽에 있는 눈동자 이외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막이라는 두 번째 그 막이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 막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책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망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은요 눈을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층, 가장 안쪽 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이느냐? 시각세포가 있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세포 있는 부분에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와서 빛의 자극, 그 상이 맺히게 되면 시각세포가 그 자극을 인지하게 되고 그 자극을 인지해서 그 신호를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건데요. 자극을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주면 아 얘가 어떤 애구나 라고 해서 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막이 있는데 제일 바깥막, 공막, 두 번째 맥락막, 안쪽 망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각세포가 있는 망막.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혀서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자, 요 우리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요 시각세포가 있는데 망막에 한 부분 요 신경이 지나가는 요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상이 맺혀도 물체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맹점.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서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근데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맹점이라고 하더라. 그거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상이 맺혀서 그 신호가 전달이 되면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그 중간 경로. 그래서 요 경로를 우리는 말 그대로 보이는 감각이 전달되는 신경이다. 그래서 시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로 신경다발이라고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한 개 더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막, 두 번째 맥락막, 그 다음에 망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바깥 막이긴 한데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 앞쪽에 눈을 바라볼 때 보는 흰자위 말고 우리가 눈을 비볐을 때 상처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눈에 시력이 안 좋아서 수술하는, 그래서 깎아내는 그 부분에 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막의 일부인데 앞부분에 요 부분에 투명한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막의 앞부분은 흰자이지만 그 바깥에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막은 그럼 크게 4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흰자위 공막, 까만 맥락막, 그 다음에 안쪽에 시각세포가 있는 망막, 그 다음에 공막 앞쪽에 우리가 투명하게 감싸고 있는 홍채 바깥을 감싸고 있는 각막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가 지금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 우리가 볼 때는 까만 눈동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눈동자. 그래서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만 눈동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까맣게 보이죠? 그렇죠. 맥락막 요 암실 때문에 까맣게 이렇게 암실 역할을 하는 요 맥락막 때문에 어둡게 보이더라.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는 뚫려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동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해 주는 부분이 있겠죠. 동공 크기를 조절을 해서 밝을 때는 눈부셔. 그러면 빛 많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구멍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럼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구멍을 늘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해 눈의 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홍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더라. 그래서 동공의 크기, 눈동자를 조절을 해주면 빛의 양이 조절이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 그래서 멀리 보는 것은 멀리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럼 최대한 당겨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조절을 또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는 그러면 확대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 안에는 확대하는 부분처럼 우리가 돋보기로 작은 거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렌즈 역할을 하는 구조를 우리는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볼록 렌즈 모양처럼 생겼어요. 말 그대로 돋보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요 렌즈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빛을 굴절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굴절을 시키면 뒤에 여기 망막에 이렇게 상이 딱 맺히게 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조절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정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 이 뒤에 렌즈 역할을 해주는 렌즈 모양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렌즈는 수정체 하나야. 그러면 렌즈를 갈아 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누구다? 여기 보면 여기 수정체 옆에 이렇게 근육이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라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섬모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우리 여기 보라색 이 부분을 우리가 섬모체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실처럼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대.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얘도 우리가 수정체 두께 조절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금 책에는 없는데 사실은 이 섬모체랑 진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해줍니다. 나중에 뒤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책에는 없지만 진대라는 구조도 있더라. 섬유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이제 구조 얘기합시다. 자, 눈 모양은 우리가 우리 사람이 주먹을 딱 쥐었을 때 주먹 크기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이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수정체에서 굴절이 돼서 이렇게 굴절이 돼서 꺾여가지고 망막에 맺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시각신경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뇌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맹점에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애구나라고 해서 시각 정보를 인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눈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눈의 골격을 가지기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투명한 액체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완전 투명한 물질. 그래서 그 액체 형태의 물질을 우리가 유리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의 구조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는 감각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때의 자극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가 본다라는 판단을 하기까지 그 경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책에 보면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게 되고, 그럼 수정체 통과하기 전에 각막을 통과를 하겠죠. 그럼 통과하면서 굴절되고, 그럼 망막에 상이 맺히더라. 그때 시각세포가 그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럼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어볼까? 자, 여기다가 왼쪽에 감각기관 밑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이 감각기관 밑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시각의 성립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시각의 성립 경로 한번 적어볼까?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하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빛이 들어오면, 눈이라는 구조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도달하는 곳은 각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수정체를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정체 통과하면요. 그 다음 액체 물질인 유리체를 통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맺히게 되겠죠. 망막. 그러면 망막의 시각세포에 신호를 주게 되고, 그러면 시각신경을 통해서, 그렇죠, 대뇌에, 나중에 이제 뭐 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건 대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대뇌에 신호를 주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139페이지에 있는 눈의 조절 작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밝고 어둡고, 밝은 상황이랑 어두운 상황에서 눈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볼 때, 먼 거 볼 때 어떻게 조절되느냐,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13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고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실험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밝을 때랑 어두울 때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장면 쳐봤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더 실험에서 또 한번 볼 텐데 실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한번 거울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래요? 자,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한번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을 딱 떼고 거울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동공의 크기, 지금 눈동자의 크기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눈을 가리게 되면 어두운 상황이죠. 그럼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을 모으기 위해서 눈동자가 커지게 됩니다. 동공이. 그런데 손을 다 열면 순간적으로 빛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이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조절하느냐? 동공 주변에 있는 홍채가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주변이 밝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눈을 가렸다가 열어주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밝은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요게 동공이 되겠고요. 선생님 좀 빨갛게 칠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동공이 되겠고요. 자, 요 주변에 있는 갈색 부분이 홍채입니다. 자, 이 홍채를 이루고 있는 요 홍채가 이제 조절이 되는 건데 요 홍채를 이루고 있는 요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반지 모양의 근육이라고 해서 환상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지 모양의 근육. 그래서 이 환상근이 조절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홍채가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상근이 어떻게 되면 동공이 작아질까요? 그렇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홍채의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환상근이 늘어난다. 그죠? 밝을 때는 환상근이 늘어나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뭐 밝을 때는 그렇다. 그럼 어두울 때는 반대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렇죠. 그럼 어두울 때는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동공이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어두울 때도 우리가 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육은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환상근은 수축해야 되겠죠. 환상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동공이 커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상근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동공이 커진다. 그러면 빛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밝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환상근이 수축합니다. 아니 이완됩니다.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밝을 때는 그러면 동공이 줄어든다. 동공이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어두울 때는요. 어두울 때는 환상근이 수축된다. 그럼 홍채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공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근은 홍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홍채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환상근이니까 홍채 수축, 홍채 면적이 줄어든다.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명암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동공은 누가 조절해 준다? 그렇죠. 홍채가 조절해 준다. 그렇게 연결을 그래서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라고 하는데 그건 누가 조절해 준다? 그렇죠. 홍채가 조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때는 두뇌 조절 누가 해주느냐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변화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원근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근 조절. 원근 조절은 우리가 수정체가 해줍니다. 수정체. 렌즈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가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수정체 옆에는 근육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책에는 지금 선모체 요거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수정체 옆에는
바로 붙어 있는 게 진대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선모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조절을 같이 알아야지 얘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림을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알면 그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진대와 선모체가 어떻게 조절돼야 되는지 그거를 알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거를 보는 거니까 많이 이제 조절해서 수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가까운 것을 하니까 확 수축을 해서 많이 굴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상황이 돼야 돼요.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자, 빛의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빛의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정체를 최대한 두껍게 만들어서 많이 굴절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빛의 이동 경로가 길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않아도 굴절되는 경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체가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이제 이동 경로가 짧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죠. 그럼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정체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지금 수정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진대라는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섬유 같은 진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대는 그렇죠. 얘가 당겨지니까 진대는 늘어나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줘야 될 겁니다. 그죠? 늘어나줘야 돼요. 그럼 얘가 위아래로 늘어나 주려면 손모체는 어떻게 해야지 얘가 늘어나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바짝 당겨줘야 됩니다. 그죠? 얘가 당겨줘야지, 이렇게 당겨줘야지 진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손모체는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모체의 수축에 의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여기서는 지금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그럼 두꺼워지려면 옆에 있는 진대는 그죠? 수정체를 놔줘야지 수정체가 안쪽으로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진대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되려면 당겨줘야지 늘어나게 되겠죠. 선모체가 당겨줘야지 진대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 거 볼 때는 반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조금만 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 수정체가 이동 경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먼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상황. 그러면 진대가 당겨줘야지 수정체가 얇아지겠지. 진대가 이렇게 쫙 당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진대가 당겨지는 상황이야. 그럼 손모체가 진대를 놔줘야 되죠. 그러면 손모체가 이완이 돼야만 그렇죠. 진대가 쫙 당겨주게 되겠고, 그럼 수정체가 쭉 당겨줘서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결론만 나와 있죠. 손모체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럼 여기다 중간중간에 말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손모체가 수축하면 거꾸로 그럼 진대가 늘어나고, 그러면 진대가 늘어나니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먼 곳을 볼 때는 손모체가 이완을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섬유인 진대는 수축 아니면 줄어든다.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수축하니까 당겨지니까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래서 먼 곳 가까운 곳에 우리가 원근의 느낌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실험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편하게 한번 볼 건데요. 140페이지, 141페이지 봅시다. 시각 관련 실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맹점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고 141페이지에는 2번 빛의 양 조절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요. 자, 요거 140페이지, 141페이지 요 실험 결과 및 정리 요 부분 정리했는지 책에다 적어가지고 찍어서 선생님한테 비밀 댓글로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지금 실험 1번 봅시다. 305페이지에 있는 맹점 확인 검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30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이런 검사지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예요. 토끼하고 당근 그려져 있는 게 있고 토끼하고 까만 선 긴 거 짧은 거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둘 다 자르세요. 그래서 잘라서
요걸로 실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른 그림을 여기다 140페이지에다 얹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실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냥 사진 찍지 말고 여기다가 얹어서 사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왼쪽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종이를 들고 멀리 뗐다가, 즉 당근하고 토끼가 다 보일 때까지 멀리 뗐다가 서서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토끼를 그러면서 토끼만 바라봅니다. 근데 당근도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가면 당근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번, 과정 1번, 2번이고, 그래서 결과미 정리 선생님 미리 얘기해 줬죠. 그래서 1번, 과정 2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당근이 보이다가 당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결과미 정리.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맹점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굴절이 일어나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맹점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는 요 밑에 건데 창의력 플러스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근 있는 거 선생님이 그냥 주진 않겠죠. 당근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해 줬고, 거기 까만 선 2개 있는 거, 긴 거 짧은 거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 일단 해보지 말고 똑같이 했을 토끼만 보고 왼쪽 눈 가리고 토끼만 보고 당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번 예상을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쭉 당겨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위에 거랑 연결지어서 한번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 중에 보내면 되겠죠. 비밀 댓글 141페이지까지 같이 해서. 자, 그 다음에 실험 2번은 빛의 양 조절을 확인하기. 빛의 양이 많다 적다니까 요거는 명암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거 손전등 가지고 하는 건데 집에 뭐 손전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흰 종이 덮어 씌우고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절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좀 밝은 데서 손을 이용을 해서 눈을 뜬 상태에서 손을 최대한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눈을 가리세요. 가리고 눈을 뜬 상태입니다. 눈을 감고 하면은 나중에 잘 안 보이니까 눈을 뜬 상태에서 최대한 빛을 차단한 상태로 손을 이용해서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서 그다음 손을 한번 싹 떼보세요. 그럼 동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손전등을 눈에 비추었을 때가 아니라 가렸던 손을 뗐을 때 공체랑 동공은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설명을 해보자. 눈을 가렸을 때는 빛의 양이 적었죠. 그럼 빛의 양이 적을 때는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을 뗐을 때는 빛의 양이 많을 때죠. 그럼 빛의 양이 많을 때는 공체랑 홍채가 어떻게 조절된다. 그건 앞에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망막과 시각세포의 역할, 물체 보는 과정, 눈의 조절 작용,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그거 실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비밀 댓글로 수업 시간 전에 올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합니다.